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공학 계산의 한 응용으로 해서 상평형, 페이스 이퀄리브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평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베이퍼 리퀴드 이퀄리브리아라고 해서요, 기획평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펴보자면 어떤 물질이 어떤 통 속에 다성분계의 물질이 들어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산수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요. CO2와 H2O, 물이 두 개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한 부분은 베이퍼 상태, 증기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한쪽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됐을 때 이게 서로 평형을 이루려면 어떤 성분 A,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라고 했을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기체 상태에서 누르는 압력과 그 다음에 액상에서의 기화하려는 어떤 압력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FA 리퀴드라고 해서 어떤 퓨가시티를 표현을 했지만 그 압력이 서로 똑같을 경우에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경우죠. 그 경우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여기서 퓨가시티로 어떤 성분 I에 대해서 베이퍼 상태의 부분압과 그 다음에 리퀴드 상태의 성분 I의 부분압이 같을 경우에 기체,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퓨가시티라는 개념으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현은 퓨가시티를 표현을 한 거는 우리가 부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의 부분압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yi 세타 i의 베이퍼 상태에 세타 i의 p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기체 상태의 부분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fi 베이퍼라고 되는 상태죠. 부분압은 전체 압, 기체 상태의 전체 압력에다가 기체 상태의 성분 i의 몰 분율 그리고 기체 상태의 퓨가시티 코에피션트를 곱한 거가 이 기체 상태의 부분압이 되고요. 액체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의 성분 I의 어떤 퓨가시티, 순수한 성분이라는 거는 I만 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성분 I만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압력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 I에 대한 몰 분율, 액상에서 몰 분율 그리고 감마 I라고 하는 것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성분 I에 대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체 상태에서 압력이 특별히 높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가 이상기체 거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돌토네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이상기체의 거동을 했을 경우에는 퓨가시티 코에피션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퓨가시티 코에피션트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거동을 할 때는 우리가 전체 압력에 대해서 어떤 성분 I의 몰 분율을 곱한 거가 성분 I의 부분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돌토네 법칙이라고 하고요. 액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에서 보면 xi, 감마i, fi, 제로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액상에서는 이상적인 거동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 만일 이상적인 거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감마 i,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1이 되어서 1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루이스 렌달 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상적인 거동을 했을 경우는 어떤 성분 I의 순수한 성분 I의 순수한 성분 I의 압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몰 분율을 곱한 거다.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돌토네 법칙과 매우 유사한 형태가 되죠. 그 상태를 보는 거가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면요. 어떤 순수한 성분 I에 대한 순수한 성분이 I가 값이 xi가 몰 분율이 1일 때죠. 1일 때에 따라서 여기 점선에 따른 것처럼 직선 형태로 부분압이 이상 용액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것을 우리가 루이스 렌달 룰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적인 압력은 감마 i를 거기에 곱했을 때는 여기 실선으로 표현한 형태처럼 부분압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만약 희박한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분 i가 굉장히 용액에 적게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즉 다시 얘기하면 xi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 수치가 낮은 경우에는 이 왼쪽에 해당되는 경우겠죠. 이 정도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 루이스 렌달 룰에 따르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게 가까운 거가 FI의 이쪽 낮은 쪽에서 기울기에 따르는 형태로서 선을 그려주는 게 더 정확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FI 제로 B라고 표현된 것을 우리가 헨리 상수 HI라고 표현을 하고서 나타내고서 거기에 따라서 몰 분율을 곱한 거, 몰 분율 XI를 곱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헨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에 대해서 이상 용액의 경우에는 우리가 루이스 렌달 룰에 따른다고 그러고요. 만약 희박한 용액일 경우에는 우리가 헨리 법칙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체, 액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체 상태에서 부분압, 성분 A의 부분압과 액체 상태에서 성분 A의 부분압이 서로 똑같으면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자, 기체 상태는 이상기체에 거동을 하고 있다 했을 경우에 성분 A의 부분압은 YAP가 될 거고, 액상에서는 이상적인 거동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거동을 한다 했을 경우는 XA에다가 감마 A를 곱하고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로 곱한 상태에다가 A에 대한 포화 증기압 FA0, 여기서 표현했던 FI0 있죠. FA0가 거의 비슷하게 여기서 보면 포화 증기압 형태가 되니까요. 여기서 보면 포화 증기압 형태니까 PA의 세츄레이션, 포화 증기압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죠? 압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 FA 베이퍼 상태와 FA 리퀴드 상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표현을 하면 YAP는 XA에다 감마에다 PA 세츄레이션이 된다. 이렇게 나타내면 이것을 우리가 Modified 라우레 법칙이라고 합니다. Modified 라우레 법칙. 만약 액상에서 이상적인 거동을 한다 했을 때는 감마 A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YIP가 XA PA 세츄레이션이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라우레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자, 라우레 법칙은 기상에서는 퓨가시티 코에피션트가 1이 되니까 YAP가 될 거고요. 액상에서는 루이스 렌달 룰에 따르니까 우리가 감마 A가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순수한 퓨가시티, 퓨어리키다, 순수한 퓨가시티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보통은 이 파이 I 세츄레이션이 거의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FI0를 포화 증기압, PI 세츄레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라우레 법칙은 결론적으로 나오기는 YIP가 XI에다가 어떤 순수한 PI 세츄레이션이 되고, 만일 Modified 라우레 법칙이 됐다면 YIP가 XI에다가 감마 I 곱하기 PI 세츄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라우레 법칙을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가 P하고 압력, 그러니까 어떤 부분압과 각각에 따라서 부분압과 XI와 Y에 따른 부분압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압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압력이 높은 부분은 일단 X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윗부분은 X상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은 일상 형태, 베이퍼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루이스 랜달룰에 따른 어떤 부분압이 나온 거고, 아랫부분 여기 지금 활 모양으로 그려진 이 부분은 돌턴의 법칙에 따른 어떤 부분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랫부분에 대한 이 아래 이 곡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돌턴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P와 Y의 원에 대한 그래프가 될 거고요. 여기 위에 직선으로 된 것은 루이스 랜달 룰에 따른 부분압을 X상에서 부분압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X상에서 기상으로 어떤 이동을 할 때 여기 위치에서 압력을 낮추면 이쪽 C'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 생길 때 압력을 낮추면 어떤 액체가 끓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물방울이 딱 하나 형성이 된다 해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버블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블 포인트. 그래서 버블 포인트에서는 우선 잡열에 의해서 기체가 되는 상태까지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여기 C까지 나가게 되죠. 계속 압력을 낮추면 여기에서부터는 압력을 계속 낮추면 완전히 기화가 돼서 여기 D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베이퍼 상태가 있을 때 베이퍼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 C 상태로 압력을 높이게 되죠. 그러면 C 위치에 갔을 때는 어떤 형태가 물리적으로 형성이 되냐면 처음으로 이슬방울이 하나가 딱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슬점이라고 얘기합니다. C라는 포인트를. 그래서 이슬점을 통해서 여기 버블이 형성되는 이 라인으로 X상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이와 같이 압력을 높이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의 선을, 윗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버블 라인, 그리고 아래 이거 곡선화된 선을 듀얼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위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몰 분율에 따른 성분 1에 대한 몰 분율에 따른 압력에 대한 그래프를 본 거고요. 만약 온도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온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되죠. 자, 온도가 낮으면 액체가 될 거고 온도가 높으면 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위치로 아까 똑같은 경우에 C 위치로 온도가 낮은 경우에 C까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는 여기 첫 번째 생긴 부분이 뭐냐면 버블이 하나 생기니까 온도를 올리면 첫 번째 물방울이 딱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 C 프라임이 버블 포인트가 되고 여기에서 잡열을 받아 가지고 C까지 간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하게 기화하게 되죠.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완전히 기체가 되어 있을 때 온도를 낮추면 C 포인트에서 첫 번째 이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우리가 듀얼 라인 또는 이슬점이 되는 것들이 되겠죠. 이슬점들을 모아놓은 이슬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버블 라인으로 와가지고 이와 같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한 액체가 되는 겁니다.